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두 차장의 썰당이죠. 쌍김 차장의 썰당. 이번 시간에는 미국 달러와 움직임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본다고 이야기를 했고요. 마침 또 이제 저희가 촬영하는 오늘 4월 29일 이제 어제 그제나 해서 미국의 연준 FOMC가 있었죠. 있었고 오늘 한국 시간으로 29일 새벽에 네. 이제 다 금리 결정도 했고 네. 이제 파월 의장이 이제 뭐 연설도 했고 네. 결과가 다 나왔죠 이제. 네, 이런 내용들이 다 나왔으니까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그러면은 좋아요, 구독 함께 잊지 말아 주시기 바란다는 점. 그리고 그러면 이야기를 한번 좀 시작해 볼게요. 네. 일단 이번 4월 FOMC 한마디로는 테이퍼링에 대한 이슈가 있었지만 테이퍼링 아직 아니야. 아직은 빨라. 아직 아니야라고 일단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27일부터 28일 양일간 열렸던 FOMC에서 일단은 미국 연준은 기준금리를 동결을 했고요. 네. 그리고 이제 고용이랑 가장 이제 잣대가 되는 고용과 인플레가 목표치를 다다르고 그 이상을 지나갔을 때 목표치가 넘어갔을 때만 일단은 자산 매입을 그만둘 거다. 일단 그 전까지 계속 꾸준히 이어갈 거다라고 얘기를 네. 했죠. 그래서 파월 의장이 일단은 현 시점에서는 테이퍼링을 논의한 시점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이야기할 달러 인덱스는 상승도 생각을 해봤었지만 많은 사람들이 테이퍼링 얘기가 나올 수 있었죠. 그렇죠. 하지만 빠졌죠. 않았죠. 오히려 빠지고 했죠. 그러면 차장님 테이퍼링 네. 테이퍼링이 무슨 말인가요 일단은? 테이퍼링이 어떻게 보면 이제 뭐 사전적인 의미로서는 점점 이제 가늘어진다. 줄어든다, 가늘어진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미국이 가늘고 길게 그런 의미는 아니고 가늘어지면서 점점 없어진다. 그러니까 이제 미국이 지금 채권 매입을 하던 뭐 달러를 풀던 네. 양적 완화를 많이 했잖아요. 그렇죠. 그게 점점 이제 줄어든다를 의미하는 거죠. 경제적인 의미는. 근데 네. 이게 옛날부터 있던 단어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런가요? 테이퍼링은 뭐 사전적인 의미는 있었겠지만 네. 이런 경제적인 의미 쪽에서는 13년도에 생긴 것 같아요. 실제로 이제 그때 이제 미국의 일단 경제 위기가 닥치고 나서 버냉키가 전 의장이죠. 네, 그렇죠. 미 연준의 전 의장 벤 버냉키가 네. 그 전부터 양적 완화를 하던 거를 2013년도 5월에 네. 이제 그 당시 연준 의장인 벤 버냉키가 이제 연설을 해요. 네. 양적 완화랑 자산 매입 규모를 점점 나가겠다. 네. 여기서 이 단어를 써요. 테이퍼링이라는 단어를. 실제로 그때 처음 이제 이 단어가 이제 글로벌적으로 네. 그러면서 네. 이게 공식적으로 네. 그냥 양적 완화를 줄여간다. 이런 의미 모든 나라에서 다 쓰기 시작을 하죠, 이제. 네. 뭐 영어로 테이퍼링을 했으니까. 그렇죠. 뭐 미국이 테이퍼링 했으니까 뭐 캐나다도 써, 영국도 써, 일본도 써, 심지어 한국도 쓰고. 그렇죠. 그냥 다 쓰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때부터. 그렇게 됐어. 버냉키 이후에도 뭐 시장에서 이미 그때도 그렇죠. 이야기가 돌았죠. 이제 자산 매입을 이제 많이 줄여 나가겠다. 점점 줄여 나가겠다. 이야기를 이제 했을 텐데 어느 정도 시점이 돼서 실제로 이제 요거를 시행을 했는지 요게 실제로 많은 관심사거든요. 일단은 이전에 모니터를 할 이 경우가 네. 이번에 이제 2013년도 이슈밖에 없기 때문에 이번에도 자산 매입 프로그램을 이제 줄인다라는 게 말이 된다 하면은 언제쯤이 될 건지 일단 과거 사례를 보면 네. 벤 버냉키 2013년 5월 말에 있었던 FOMC 미팅에서 네. 이런 말을 하죠, 이제. 그래서 연설을 하면서 이제 테이퍼링을 할 거다. 이제 양적 완화의 규모를 앞으로 할 거다. 점점 줄여 나갈 거다. 네. 라고 하고 실질적으로 양적 완화를 종료한 거는 1년 5개월 후인 14년도 10월이에요. 13년도 5월에 이야기를 이제 삽을 떴지만 이제 바로 하면 어떻게 보면 미국이야 경기가 좋아지고 있으니 네. 양적 완화를 줄여도 네. 미국은 좋겠죠. 네, 그렇죠. 근데 이제 다른 나라들, 신흥국들이 힘들 거 아니에요. 네, 아무래도. 네. 그러다 보니까 조금 시기를 갖고
이제 한 1년 정도 이상, 1년 이상의 시간을 조금 가지면서 14년도 10월에 양적완화를 종료시키고 네. 그때까지도 금리는 안 올렸어요. 네. 금리는 또 거기서 1년 있다가 15년 12월에 금리 인상을 시작했죠. 근데 급격하게 올랐잖아요. 그때는 그게 뭐 0.25, 0.5가 예. 아니라 뭐 거의 매 FOMC 미팅 때마다 0.5 이상을 올려버렸으니 그렇죠. 네. 거의 2, 3개월 안에 1% 이상이 네. 올랐을 거예요. 아마. 트럼이라는 네. 단어가 그때도 또 생겼죠. 이제 그 긴축을 말 그대로 이제 급격하게 진행하면서 네. 말 그대로 시장이 풀려났던 돈을 갑자기 싸그리 가져갔다는 얘기라는 거죠. 그렇죠. 이제 그러면서도 이제 금리가 오르면 당연히 사람들이 힘들었을 때 대출 많이 받고 네. 싼 금리로 대출 많이 받았을 거 아니에요. 네. 근데 금리가 천천히 뭐 분기마다 0.25%씩 오르는 것도 아니고 거의 뭐 분기에 1% 이상 오르니 네. 대출 받았던 사람들은 이제 이자 내기도 이제 허덕거리는 거죠. 그렇죠. 이자 내기에. 네. 그러니까 경기는 좋아졌는데 실질적인 삶의 질은 경기 회복 속도만큼은 늘어나지는 않았다. 좋아지지 않았다. 그러고 나서 약 5년 뒤인 현재 이제 똑같은 코로나가 빵 터지고 거의 뭐 그러니까 거의 10년 주기로 지금 뭐 이런 그러네요. 악재가 딱 터진 거의 거잖아요. 10년 주기. 네, 10년 주기로 터져버렸으니까 참 지금 아이러니하네요. 그때 10년 주기로 터지면서 실제로 실물 경기가 완전히 시민들이 느끼는 그쵸. 이제 뭔가 많이 회복이 됐다라고 생각하기도 전에 솔직히 일부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금융 쪽이 제일 이제는 뭐 돈잔치 부동산 쪽도 돈이 다 몰렸지만은 그렇죠. 지금도 미국도 마찬가지였잖아요. 똑같죠. 한국도 그렇지만은 네. 참 아이러니하게도 이번에도 뭐 우리나라도 지금 금융 쪽 플러스 비트코인. 네. 이런 쪽에서 뭐전 세계가 일단은 다 동일한 조건이죠. 난리니까요. 이런 부분에서는 참 아이러니하긴 하네요. 그래서 원래 시장에서는 이번 4월 네. FOMC 미팅 때 테이퍼링을 한다까지는 아니지만 네. 약간은 힌트 정도는 주지 않을까라는 맞아요. 시각은 많았죠. 예, 그래서 뭐 이제 연준 금리 동결 발표하고 거기 기자회견에서 이제 무슨 얘기를 할까 다들 네. 거기에 집중이 됐었단 말이에요. 실제로 어제 차트를 봐도 그때까지만 그 금리 발표는 이미 뭐 똑같을 거라고 그거는 다 얘기를 예상했었고 크게 변동은 없었는데 이제 오히려 기자회견에 집중이 많이 됐단 말이죠. 그래서 기자회견 때까지도 거의 시장 흐름이 뭐 움직임이 없었어요. 딱 그냥 좀 강보합 조금씩 네, 뭐 이러고 네. 있었는데 완전히 진짜 시장 연설 발표하고 나서 시장이 주식 떨어지고 달러 떨어지고 딱 그 기점이었죠 어제는. 네. 그러다 맞아요. 보니까 지금 뭐 또 예상하는 거는 다음 6월달 FOMC 때는 또 말하지 않을까, 뭔가의 힌트는 주지 않을까. 라고 또 시장은 또 바로 또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더라고요 지금. 일단은 뭐 바이든 정부가 어찌 됐든 계속해서 일단은 그 돈을 풀고 양적 완화를 있으니까요. 계속 그 재정 확대 정책을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니까. 네. 그러니까 아직까지 뭐 미국이 일단은 뭐 어제는 이제 바이든이 마스크를 벗어도 두 번 뭐 백신을 맞은 사람들은 마스크를 벗어도 되는 되고. 그런 뉘앙스를 이제 뭐 네. 발표도 하고 했지만은 실제로 지금 자영업자들 여전히 어려운 힘드니까요. 상황이고 그거는 뭐 국내외를 떠나서 모든 전 세계 국가가 마찬가지인 상황이기 때문에 자금에 대한 재정 확대 정책을 무조건적으로 아직까지는 진행해야 된단 말이죠. 그렇죠. 이거는 말 그대로 재정 정책 부분에서 어찌됐든 채권 발행을 이제는 현재 그 돈을 찍어내는 걸로도 부족하다면 이제 채권을 더 이제 발행을 해서 그런 방식으로 돈을 더 늘려야 되는데. 근데 또 오늘 아마 바이든 대통령이 또 그 얘기했을 거예요. 네. 그 세금. 아, 이제 또 뭐 그 전 트럼프 대통령이 만들었던 그 부자세? 네, 그거를 줄여놓은 거를 네. 늘리겠다. 하니까 일단은 그렇게 세금을 늘림으로써 이제 재정 그런 정책이나 통화 정책에 필요한 돈을 이제 모을 수는 있겠죠. 근데 또 그게 부족하면 또 채권 팔아야 되고. 그렇죠. 얼마든지. 채권 그러니까 팔아야 이 되게 되고. 웃긴 게 이 재정 정책이 어쨌든 통화 정책의 영향을 지금 받을 수밖에 없다는 네. 현실이 딱 현재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가 일단은 여기까지 뭐 FOMC 관련 얘기를 한다 했으면은, 자, 그러면은 우리 이제 FOMC가 끝났으니, 그러면은 달러, 이제 미국 달러화가 어찌 움직일 것 같은지, 오늘 이제 달러화의 이제 상품에 대한 설명도 일단은 저희 두 나중에 번째 뭐 시간에 하거든. 말씀을 또 해주시겠지만은, 달러화가 어떤 흐름을 최근에 가져왔고, 그렇게 앞으로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한번 조금 말씀을 좀 해주셨으면 그러니까 좋겠어요. 지금이 4월 말인데 일단 단기적으로 네. 3월 달부터 말씀드리면 저번 달부터 말씀드리면 미 달러화가 연중 저점에서 벗어나서 좀 3월 때는 좀 상승폭을 좀 키우는 모습을 보이고 있었죠. 네. 왜냐하면 이제 미국 경제가 좀 회복하는 모습도 보이고 왜냐하면 네. 그 코로나 백신을 많이 맞았잖아요. 네. 한국은 거의 지금 뭐 몇 %밖에 안 네. 되는데 거기는 뭐 5% 미만인 걸로 알고 네, 있습니다. 미국이나 이제 그런 데는 이제 조금 그 뭐 백신 맞은 사람들이랑 말씀하세요. 어려운말 쓰려니까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경제 회복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네. 또 고용 지표도 계속 잘 나오고 왔어요. 3월 달에는 상당히 고무적으로 계속 잘 나오고 있단 말이죠. 네. 이게 맞는 수치인지 지금 뭐 현재 기존의 실업자가 그렇게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굉장히 많이 고용지표가 지난번 거도 네, 잘 나왔단 생각보다 말이죠. 네. 좋으면서 이제 달러가 조금 오르고 미국은 좀 괜찮아졌지만 3월 달에 유럽은 희한하게 또 유럽은 좀 힘들었어요. 코로나 네. 때문에 조금 변이 바이러스가 네. 아무래도 또 많이 확대가 됐다 했으니까. 하고 네. 진정세가 보이지 않으면서 또 이제 미국의 경기가 살아나면 달러가 좀 오르지만 또 달러가 다들 아시다시피 금과 함께 또 안전자산이잖아요. 네. 그러면서 유럽이 안 좋으니 유로화 대비 이제 미국 달러가 조금 강세를 많이 또 보이는 모습도 보였었죠. 3월 그 달에. 말은 뭐 ECB 쪽에서도 중앙은행 유럽 중앙은행 쪽에서도 달러 매입은 꾸준히 한다는 얘기일 한다고, 수도 그쵸. 네. 주요 중앙은행이 여전히 미국 달러 매입은 하고 있는 걸로 나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4대 은행, 미국 이제 연준, 그쵸. 영란은행 그리고 뭐 영란은행하고 또 어디지? 미국 이제 유럽 ECB하고 네 그리고 이제 미국 이제 일본 중앙은행 BOJ. 네 BOJ까지 그렇게 지금 달러의 확보는 여전히 뭐 확실히 이제 안전자산이다 보니까 그거는 뭐 다들 좀 달러를 갖고 있어야 되지 않나? 네. 라고 싶어서 이제 3월 달에는 조금 그런 식으로 조금 많이 미달러 가치가 네. 많이 좀 상승했다. 네. 라고 보는데 4월 달에는 갑자기 또 계속 빠지고 있어요, 지금. 테이퍼링 얘기가 조금씩 스물스물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빠진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미국 경제 지표는 양호하고 다 좋아요. 네. 그러면 달러는 당연히 올라야 되는데 네. 또 이상하게 4월 달부터는 또 유럽이 좋아져요. 아 유럽이 많이 좋아졌다고요? 유럽이 좋아져요. 네. 그러면서 유로화의 가치가 상승하다 보니까 미국 달러에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 게 유로화이기 때문에 그렇죠. 상대적으로 유로화가 가치가 상승하니 미달러 가치가 이제 하락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4월은 미국도 좋은데 유럽도 좋아. 결과적으로 유럽 쪽이 조금 더 세게 우세했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유로화의 상대 통화인 이제 미달러가 좀 그래서 약세 움직임을 좀 움직였다. 보이고 있고 그러면서 테이퍼링 얘기가 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조금씩 조금씩 오르는 모습을 보였지만 네. 아무런 얘기가 없다 보니 또 어제는 또 반대로 다시 이제 빠졌죠. 꼬꾸라지는 모습을 보여줬죠. 그리고 또 바이든 정부가 또 뭐 1조 달러 규모의 또 추가 완화 정책을 또 펼친다고 추가적인 양적 완화 정책을 한다. 지금까지 거의 4조 달러? 네, 맞아요. 4조 이상을 규모의 이제 양적 완화를 했는데 이게 올해만 하더라도 1.9조 달러를 하기로 했죠. 이미 아직까지도 그 상원이랑 그쪽에서 공화당. 그거를 협조를 못 받았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가되는데 좀 약간 완화를 1조 한다? 달러인데 네. 좀 다른 의미에서 이게 보니까 미국 가족 계획안이에요. 이건 또 뭐죠? 그러니까 교육이나 네. 아동 복지, 그러니까 인적 인프라를 확대시키겠다. 실어하겠다. 아, 그쪽에다 지금까지는 뭐 확대시키겠다. 물적, 네. 어느 이런 뭐
도로가 되든 뭐가 되든 물적 인프라였는데 네. 이번에는 인적 인프라에 투자시키겠다. 고용 부분을 훨씬 더 많이 늘린다는 얘기가 된다는 얘기겠네요. 어찌됐든 간에 그러면. 그렇죠. 그러면서 한국도 그렇지만 학생들이 학교를 많이 못 가고 있으니 네. 그런 이제 교육적인 문제도 있을 거고 네. 여러 가지 이제 아동 복지나 그러니까 사람한테 필요한 거를 이제 많이 좀 제공을 하겠다라고 해서 코로나 상황이긴 하지만은 어찌됐든 사람이 사는데 대면이 없이 살 수는 없는 상황이니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추가적인 인적 말 그대로 실업자들이 엄청나게 늘었으니까 거기에 대한 그 실업자들을 다시 리커버할 수 있는 무언가를 진행을 하겠다. 근데 거기에 또 규모가 또 1조 달러. 그러면은 실제로 코로나 발생하고 미국이 거의 5조 달러 이상이 5조 이상을 그냥 달러를 이미 그냥 1.9조에 대한 이게 승인을 확실히 진행한다 하면은 그러면은 말이 되네요.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이제 재정 확대를 해도 돈이 부족하면 채권도 더 찍어서 팔아야 되고 그래야 되고 그런 일이 계속 충분히 반복되겠죠. 있을 수가 있겠네요. 네. 아직까지는. 아직까지는. 그러니까 현재 테이퍼링을 이야기하기에는 약간의 시기상조가 없지 않아 있다라고 일단 생각을 그러니까 여러 해야 될것 가지로 같네요. 보면 파월이 말이 딱 맞는 것 같아요. 똑같이 이제 유지는 하고 재정 확대도 더 늘릴 수도 있는데 네. 사람들이 너무 조금 백신이란 이런 것 때문에 좋아지지 않았나라고 이제 약간의 꿈을 꾸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겠죠. 미국이 지금 제가 어저께 이제 바이든이 이제 마스크를 2번 이상 백신을 이제 접종한 사람들은 마스크를 벗어도 된다라고 했는데 이게 샴페인을 미리 터트리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그렇죠. 듭니다. 실제로 뭐 모르겠어요. 2번은 제가 안 맞아봐. 저는 아직 안 맞아봐서 모르겠지만은 뭐 우리나라도 화이자 한 번 맞았는데 어제 이제 확진자가 나왔단 말이죠. 그렇죠. 그럼 미국 이런 거 없어요. 2번 맞았는데 확진이 되지 않으라는 법이 보장은 없고. 없으니까. 일단은 뭐 영국 같은 경우는 막 이미 마스크를 막 벗고 뭐 팝도 거리에서 펍에서 다 막 오픈하고 그렇게 그러고 하고 있더라고요. 있는데, 영국도 근데 영국은 확실히 그 발생 인구가 확실히 줄긴 줄었다 네. 하더라고요. 확실히 이제 백신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이제 생각이 들긴 하는데 요 부분이 실제로 어느 정도 미국이 빨리 그러니까 어찌됐든 경제 대국은 미국이니까 미국이 어느 정도 빨리 회복을 하는 여부에 따라서 일단은 그거에 대한 경제 다른 주변 국가의 파급 효과들은 나타날 것이고 그리고 그 백신이 이제 미국에서 이제 많이 맞다 보면 이제 다른 나라로도 지금 미국이 이제 그 백신이 부족한 나라들에 대해서는 아스트라제네카 이제 대외적으로 이제 오늘도 뭐 지원을 인도에 한다고 좀 했다. 인도에 네. 지원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게 벌써. 한다고 했으니 일단은 그거에 대한 뭐 기대감을 좀 가져볼 수 있을 것 같긴 하고요. 일단은 미국 달러화는 연준의 의지대로는 일단은 강세로 갈 수 있는 현재의 흐름은 쉽지가 않다. 갈 수 있지만 예전에 비해서는 조금 위가 좀 막혀 있지 않을까? 아무래도 그렇고 그러면 지금 우리 차장님이 차트 이렇게 준비를 해주셨잖아요. 네, 이거 차트는 자세한 거 이제 PD님이 띄워주실 건데 네. 간단히 말씀드리면 2013년 5월에서 6월에 미 연준의 테이퍼링 계획을 발표하면서 갑자기 달러가 확 뛰었어요. 잠깐 이 정도 많이 뭐 처음에 달러가 엄청나게 풀어서 80 미만으로 갔었으니까 하다가 네. 튀어 오른 게 그 2013년 연중 최고치까지 튀어 오르다가 이 정도 지금 100포인트까지 뛰었단 말이죠. 네. 와, 지금 이때는 진짜 정말 너무 급히 올랐어요, 정말. 그래서 각 나라의 말로 우리나라 원달러도 그렇죠. 너무 많이 올랐었거든요. 그랬으니까 그러다가 이제 뭐 쭉 계획하는데 종료할 때까지는 그냥 이제 진짜 100포인트, 100.7 정도까지 확 튀었으니 이번에는 되게 그렇게 돈을 풀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90포인트가 그렇게 무너지지 않았단 말이죠. 네. 저는 그래도 이번에도 양적 완화를 하면은 달러 인덱스 값이 80대 초중반까지 떨어질 거라고 생각은 했었는데 완전 제 생각 완전히 엇나갔거든요. 조금 거기서는 좀 떨어지는 게 조금 실제로 돈을 푼 것도 이전에 양적 완화할 때보다 지금 2배, 3배 이상의 돈을 더 풀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달러가 이렇게 받쳐주는 것도 참 이게 신기하긴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한 가지는 안전자산이라는 게 확실히 사람들한테 금보다도 더 안전자산으로 달러에 확실히 이번에는 몰렸던 것 같고요. 그렇죠. 어. 금은 빠졌으니까요. 네, 금은 빠져. 그리고 지금 달러와 대비 이제 인덱스의 가장 큰 비중을 차는 유로화도 상당히 이제 유럽 엄청나게 돈을 많이 찍어내고 있으면서 여기에 대한 이제 반대로 반발 심리로 달러화가 이제 좀 오르고 있었다. 그래서 90% 이상은 현재는 꾸준히 지키고 있는 것으로. 있다. 네. 실제로 90% 밑으로 내려가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이제는 뭐 쉽지는 않을 것 그렇죠. 같아요. 근데 이제 테이퍼링을 한다 그러면은 양적 완화 그만한다 그러면은 이게 100% 가는 거는 과거 14년도 이렇게 오른 것처럼 쉽게 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100%까지는 쉽게 한 근데 10% 뛰는 이전처럼 거는 그렇게 급격한 상승은 이건 아무래도 아니겠죠. 쉽지는 않겠지만은, 네, 현재는 뭐 10% 정도는 충분히 오를 수 있다. 생각은 하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뭐 우리나라도 그렇지만은 무역회사들이나 이런 데도 뭐 달러화에 대한 뭐 해지를 충분히 좀 많이 준비를 해놔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오늘 저희 첫 번째 지금 시간에 어제 이제 오늘 새벽에 끝난 FOMC 4월의 FOMC 네. 테이퍼링에 대한 이슈가 막 이제부터 막 솔직히 지난달에도 이야기가 있었는데 계속 있었죠. 그냥 쏙 뭐 크게 이슈화가 연준 의장이 절대 없다라는 뉘앙스로 이제 말을 했고 이번에도 똑같이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고용지표 인플레가 목표치까지 다다르고 생각하겠다. 엔드 플러스 더 갔을 때에 이제 생각을 생각 좀 하겠다고 해보겠다.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 이야기는 일단은 뭐 미국의 재정이 어찌 됐든 관심 없이 일단은 현재는 유지다. 네. 이렇게 강하게 조금 워낙 강하게 얘기해서 솔직히 좀 믿기가 힘든데도 불구하고 믿을 수밖에 없어요 지금. 근데 또 다음 FOMC 되면 또 시장에서는 슬금슬금 또 아니 이제 CME 거래소에 이제 연준 의원들이 이제 예전 테이퍼링에 대한 이제 그걸 다 표시를 하잖아요. 네. 근데 지난번에도 50% 이상이었단 말이죠. 네. 근데 50% 정도 거의 50% 조금 넘었는데 여전히 그래도 연준 똑같은데요? 의장은 확고한 것 같아요. 확실히 지금 현재는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를 기조로 될 것 같고 현재 그러면 달러화 자체도 강세보다는 약세 흐름이 아무래도 이제 조금 짙어질 것이다. 하지만 제가 보기 90포인트 밑으로 막 그렇게 내려갈 정도는 안 되고 그렇죠. 요 정도 수준에서 90에서 95 사이에서 계속 그럼 뭐 지van 치고받는데 움직임 모일 여기서 거겠죠. 일단은 이야기가 나올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오늘 이 시간에는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이제 우리 차장님이 달러 상품설명? 인덱스 상품에 대한 이제 선물 상품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우리가 FOMC 얘기했는데 이 FOMC 통해서 이 달러화가 오르고 내리고 뭐 왜 오르고 내리냐. 그럼 그리고 이제 뭐 이 상품에 대한 스펙 같은 것도 기본적으로 이야기를 해주면 되고 실제 이 달러 인덱스를 거래를 할 수 있는 우리나라 증권회사가 많이 없어졌죠. 기존에 이제 많이 있다가 거래소의 시세에 대한 이슈 때문에 조금 많이 없어졌어요. 돈을 내야 됐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지금 많이 이제 거래소 정책이 조금 변경이 있었기 때문에 많은 회사들이 다시 이제 오픈하고 있는데 오픈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 요 상품을 이번 시간에 마침 딱 아다리라 말을 하면 안 되지. 참 타이밍이 잘 맞았어요. 네. 그랬으니까 차장님이 다음 시간에 그런 부분 상품에 대해서 상품 설명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4월의 FOMC. 다음 시간에는 FOMC가 이제 6월달에 있죠. 6월달에 있죠. 5월달은 없으니까 5월달은 아무래도 일단 무슨 얘기를 이 얘기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원유 다시 얘기를 조금 손보긴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좀 오래되긴 했으니까. 네, 오래됐으니까. 왜냐면 어찌됐든 시장에 관심 있는 상품들에서 뭔가 이제 트렌드함을, 어찌됐든 최근에 조금 원유가 계속 흐름이 오르지도 못하고 조금 빠지지도 못하고 갇혀 있거든요. 요거에 대한 한번 평가도 좀 해보고 이런 내용을 가져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차장님 다음 시간에 달러 인덱스 상품 알아보는 걸로 하고 지금 시간은 여기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청취하시는 분들, 시청하시는 분들, 자 구독,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우리 차장이 오늘 잠깐이나마 우리 되게 짧게 하는 것 같아. 이러고 괜찮아요. 가자. 네, 그러면 이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